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던 미국 변호사가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격 사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이자 적법 절차를 모두 무시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의한 김동식 목사 납치 사망 사건 배상 판결을 받아냈던 미국의 로버트 톨친 변호사는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사망 사건은 그동안 자신이 소송을 통해 미국 법원에서 받아냈던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나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오토 원비어, 잔인하게 처형된 장성택처럼 한국 공무원도 북한 정권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t seems to pervade all the cases. What happened to Reverend Kim, I don't represent the Warmbiers, but what happened to the Warmbiers, what happens to the Rocket Man's uncle, there's a sadism. 톨친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한국이나 북한의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총살이 아니라 구조 후 사법제도에 따라 조치하면 될 일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총격을 가해 사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을 구조해 휴식을 취하게 한 뒤 조사하는 문명화된 행동을 하는 대신 해당 공무원을 마치 사격 연습 대상처럼 다룬 것은 북한의 영혼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Why would you do that? Why would you do that? Even if the guy was violating the law. So he didn't steal any North Korean secrets by swimming in the ocean. Pick him out of the water and send him back home. 톨친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정은은 오직 자신의 안위와 김씨 일가의 번영에만 관심을 가질 뿐 다른 어떤 누구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도 자국민이 바다에서 표류하다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했다면 이에 대해 소리 높여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톨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동식 목사의 아들 등에게 북한 정부가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연방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8일에는 김 목사의 다른 유족을 대리해 또다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한국 국민이 피살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한 말은 사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시 총격을 가한 군인뿐 아니라 고위 당국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이 한국 국민을 총격 사살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군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북한이 한국 청와대에 보냈다는 통지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전하라고 한 건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 피살은 규정에 따랐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Kim Jong-un expressed regret for the incident, which of course, in my view, is an important gesture. But I should say that it wasn't an apology, because actually he also declared that the guards didn't violate instructions and regulations when shooting the individual.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주의적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월북 의사와 상관없이 바다에서 구조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받고 망명 의사 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하는 게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북한 당국이 피해자의 시신을 보존하지 않고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한국인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동시에 이런 불법적인 살해를 벌이게 된 북한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방 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태스크포스가 북한 정권이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도 주목해야 할 추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만든 초당적 특별 전담팀인 국방의 미래 태스크포스는 2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지도 아래 북한은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7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고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더 정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제작하고 시험해왔다는 겁니다. 이어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생산과 비축이라며 특히 미국의 안보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더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유난히 규모가 큰 재래식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태평양 지역 영내 동맹국들과 미군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국방 자산과 역량을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안보 혁신 기반 현황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 태스크포스는 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태스크포스 보고서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 중 하나로 파트너십과 안보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과 강인한 군사력을 가진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촉진하는 동시에 오랜 동맹국과의 지정학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밀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스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한국과의 오랜 양자 안보 협정은 중국 부상의 여파로 선구적인 동맹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갈등과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적대감 증가는 도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한국과 일본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일본과 몽골,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폼페오 장관이 10월 6일 일본 도쿄에서 순방 일정을 시작해 일본, 호주, 인도 외무장관과 4개국 안보대화 쿼드의 두 번째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7일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하고 같은 날 한국 서울을 방문해 8일까지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30일 보도자료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8일 오전 폼페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 국제 문제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모든 행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29일 트위터에 북한이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발사한 ICBM급 화성 15형과 SLBM 북극성 3형 위에 위협이라는 단어가 적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핵 야망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감시하고 있고 전략사령부는 영내 불안정을 조성하는 모든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진 공개는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 7월에도 ICBM과 전략 핵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 등 3대 핵전력에 대한 성능 향상 계획과 운용 상황을 공개하고 영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 외무성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는 일본과 북한 간 평양선언을 기반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포괄적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츠노부 장관은 이어
이를 통해 양국 간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납치 문제는 스가 내각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한순간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는 자신들의 성의와 노력으로 이미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